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분신술로 나를 복제해서 용도별로 사용하기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분신술, 손오공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탁 뽑아서 후후 풀면 삽시간에 수많은 손오공들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러는 게 이제 분신술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판타지 같은 소설 속에서나 나오고 영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분신술을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게 될까요? 내 몸이 100개라면 좋겠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내 몸을 좀 쪼개가지고 다 좀 용도별로 다 사용할 수 있게 쪼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막 그런 말들을 툭툭 내뱉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가 분신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정말로 어이없으면서도 놀랄만한 진리 하나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트키가 하나 생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흥미진진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지는 나들을 데리고 즐기는 절대 지지 않는 인생 게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지지 않는 인생 게임을 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에 딱 맞는 그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그 상황에 딱 맞는 능력을 가진 내 분신을 복제해내고 창조해내서 그 분신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전지전능한 상태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내가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멀티플레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멀티플레이가 안 돼요. 오로지 하나밖에는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할 때 딴 게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거 하나 끝나야 딴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집중력이 그만큼 그 하나를 할 때 그게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하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를 빨리 끝낼 수 있고 또 그만큼 집중을 했을 때 그만큼 고도의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일을 금방 또 그 집중한 것만큼 에너지가 그만큼의 소진된 에너지에 그게 이제 다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또 그만한 요령을 아는 거죠.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레이가 좋다. 그래서 나는 동시에 수백 개의 캐릭터에 동시에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일을 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멀티플레이형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오로지 캐릭터 하나 갖고 그냥 몸빵으로 하는데 그 몸빵으로 하는 그 캐릭터 하나가 그때그때마다 그 부딪힐 때마다 내가 몰빵을 한 만큼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이 상황에 집중해서 그 상황들을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게임 플레이 방식이 있고, 그거는 뭐 다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멀티플레이가 동시에 되면서도 최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그 캐릭터 사용 능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분들은 일단 하나의 몰빵, 한 상황에 몰빵하되 그 상황을 최대한 내가 다른 캐릭터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소환해서 그것을 일을 시킬 수 있는 요령이 있다. 그러면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다. 불패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딱 그 상황에 맞는 애를 내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분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부터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조성모 노래 뭐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너무나 많아 내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강의에 열중을 하고 있고, 또 그 유튜브 구글은 또 광고에 열중을 하고 있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한 파트너가 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서 올려놓으면 유튜브는 광고를 정말 잘 요소에서 해서 광고가 너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알아서 잘 광고를 내주고 있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제 영상을 모니터할 때 아까워서 광고를 스킵하지 않고 다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온 게임 중에 아주 재미난 게임을 제가 하나 봤어요. 광고인데 백종원 씨 아시죠? 그 요리의 대가라고 지금 뭐 아주 방송에 많이 나오는 셀럽인데,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100명의 종원으로 딱 설정을 해서 CF를 만들었더라고요. 게임 CF인데, 그래서 100시의 그 100이 100명의 100이다. 그래서 100명의 종원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 다른 종원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업무상에서 각 성격별로 다 임무가 다 다른 종원이들이 각각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브랜드의 하나하나의 그 브랜드의 대표로서의 각각의 종원이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또 요리할 때 레시피를 개발하는 연구소의 종원이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런 종원이들이 1종원이 2종원이 3종원이 4종원이 해서 100종원이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쫙, 어떤 때는 또 그 100종원이가 전체가 100명의 종원이들이 모여서 뭐 이제 그 게임에 이제 한꺼번에 공략하러 갈 때는 이제 파티를 맺어서 간다, 뭐 이런 그 컨셉으로 CF를 만드는데 아주 기발하고 재밌는 발상의 CF였죠. 언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제 영상을 보시다가 그런 광고가 나오면 스킵하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흔히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CF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1종원, 2종원, 3종원, 4종원 해서 100종원까지 100명의 종원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할 때마다의 캐릭터가 자기의 성격이 바뀌고 자기의 완전히 그 외모까지도 바뀌는 경험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우리가 돌변하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항상 하나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캐릭터의 다른 종원이를 하나 만들어내듯이 다른 봉길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게임에 내보낸 거야. 그래서 예비군복만 입으면 완전히 다 개구신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입은 옷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사람이 확 바뀌죠. 아무리 모범생도 예비군복 훈련 받으러 가면 FM대로 받는 예비군은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부터 괜히 삐뚤어질 때야 하는 거야. 나는 삐딱하게 살 테야 하고 그냥 마냥 반항하고 싶은 그 기질이 발동되는 게 예비군복을 입으면 바뀌죠. 남자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 받고 싶지 않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내가 뺑이를 쳤는데 내가 예비군복 입고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예비군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완전히 청개구리의 상징처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캐릭터로 딱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일탈을 경험하게 마음껏 그냥 막 삐뚤어지는 거야. 말 듣고 싶지 않은 봉길이로 바뀌는 거야. 그때는 그 캐릭터 희한하게 그것만 입혀놓으면 바뀌어요. 여자들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가 정말 잘 보이고 싶고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면 친구들끼리나 정말 친한 사이들끼리 있을 때는 거침없이 그냥 막 정말 와일드하게 막 오만 말이고 오만 행동이고 다 하다가 이내 굉장히 수줍고 굉장히 소녀스러운 네 그러면서
싹 돌변하죠. 표정도 바뀌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죠. 전화 한번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죠.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메소드 연기라고 우리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연기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완전 몰입하는 거죠. 그 상황에 거기에 맞게 내가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확 바뀐 내로 삽시간에 바뀌어버려요. 막 떠들고 놀다가 삽시간에 뭐 말투도 바뀌고 다 바뀌죠. 전화 받을 때는 확 바뀌는 게, 순간 내가 메소드 연기를 하듯이 확 바뀌는 내 캐릭터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요, 분신술을 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나를 복제해낸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속성은 자기 복제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 우리는 생명체라고 일컫고 있잖아요. 생명체의 기본 속성은 자기 복제에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복제해 나가는데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하거든요. 유지되고 있는 속성,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속성의 유지의 속성 중에는 복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복제.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해내는 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속성상 우리는 자기 복제라는 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는 게 우리는 자기 복제라고 생각해서 내 2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2세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식들은 내가 복제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진화되거나 또 다른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부인과 내가 만나서 또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지, 엄격히 따지면 복제가 아니죠. 그것은 복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복제는 완벽히 자기 DNA가 RNA를 배출해냄으로써 생명체 유전자를 복제해내는 과정을, 그걸 복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식이라고 하는 입장은 복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제하는 현상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가 복제를 해 나가고 실제로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포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게 세포가 끊임없이 복제되고 있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포만 분열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정신이나 나라고 하는 이 자아조차도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분열시키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와, 유치원생 때 나와, 초등학교 때 나와, 중학교 때 나와, 고등학교 때 나와, 대학 때 나와, 직장에서의 나,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나와, 그리고 부모에게서의 자식으로서의 나와, 남편으로서의 나와, 아버지로서의 나와, 각각의 역할에 따른 내가 다 다른 나로, 그때마다의 다른 그 감정으로 다른 내 몸체를 가진 상태에서 그 존재로서 존재를 하고 있죠. 바깥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그 만날 때마다 만나는 대상에 따른 나의 그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나의 직함, 나의 호칭에 따라서 그 내 존재는 계속해서 역할극을 바꿔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때마다 완전히 다른 나를 복제한 내가 나가서 또 다른 내가 그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복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체에 고유한 나의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정신이야말로, 나의 영혼이야말로 수많은 복제체를 만들어내는 이 물리적인 우리의 이 물질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덩어리 같은 알갱이가 10의 28승계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00조 개의 세포고, 한 세포 100조 중에 한 세포 안에 100조 개의 또 원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의 28승계의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복합적인 그 에너지 체인데, 이것이 전부 다 각자 다 다른 나란 말이죠. 물리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는 세포 하나하나가 나예요. 그럼 100조 개의 내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또다시 얘기하면 원자라고 하는 속성이 에너지와 질량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질량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에너지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에너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신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이렇게 얘기되는 이런 모든 형이사학적인 이런 에너지 진동과 같은 이런 것이야말로
10의 28승계와 같은 내가 또 존재하는 거죠. 어마무지하게 많은 내가 또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제가 연출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여러분들이 배우라고 생각했을 때 캐릭터에 대한 이제 그 메소드 연기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배우로서의 그 캐릭터를 활성화시키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시 같은 캐릭터로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분석해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사실은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는 인생 드라마, 나라는 인생 게임에서 나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얼마든지 내가 그때그때 소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연극으로 따지면 무대에 한번 나갈 때마다 계속 옷 바꿔 입고 계속 다른 캐릭터로 연기하고 있는 1인 다역의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연기자로 다른 캐릭터로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10의 28승계라고 하는 나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내가 그때 대해서 복제를 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실제로 다 가지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캐릭터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마다 나라는 사람이 다 다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뻔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절대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 없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존재에게만 딱 해당되는 나의 고유 속성 값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값으로 상대에게 내가 다른 캐릭터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갈 땐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 1로 나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 내 캐릭터로 내가 보여지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거죠. 이건 완전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가거나 뭐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생리적 현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빨 사이에 뭘 고춧가루를 뺀다든지 할 때 아는 사람들 앞에 앉아서 할 때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돌아서서는 우리가 거침없이 사실은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저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인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을 안 해. 왜? 그들은 나에게 1도 관심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투명 인간처럼 생각되면서 아주 그냥 지나가는 배경 그림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코를 풀어도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못 풀어도 돌아서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코를 풀어버려요. 아무리 내가 요조숙녀고 아무리 내가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라는 존재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내가 이런 걸 갖춰야 되는 행동이라고 딱 의식을 하고 있다가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는 투명 인간이고 존재감이 없는 1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사실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의식도 하지 않아요. 신경을 1도 안 쓴다는 거죠. 아무런 행동을 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죠.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대상에 따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그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에 적합한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 메소드 연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메소드 연기라고 하면 여전히 나라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연기자가 가짜로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생명 복제를 하고 있는 창조자 역할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를 수없이 많이 복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 보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나를 만나게 하고 그런 나로 옷 갈아입고 나가게 해요. 약속 장소 나갈 때만. 저도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이라고 이제 금요일은 항상 캐주얼 복장으로 좀 문화적이고도 좀 약간 좀 예술적인 나의 그 전문성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좀 끌어와서 약간 좀 이런 인문학적이고도 철학적이고도 좀 과학적이고도 막 이런 그 심오한 그런 얘기를 약간 좀 벗어나서
좀 가볍고 주말용으로 좀 이렇게 좀 아트하게 그렇게 좀 해보자 하고, 주말에는 항상 이런 복장을 입어야겠다. 좀 가볍게. 그리고 주말에는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인데 예술적인 얘기. 그러면서도 인생과 이렇게 반추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얘기들 해보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말의 봉길이는 다른 봉길이야. 그래서 각각의 다른 나가 존재하는 거죠. 길에게 길을 묻되 주제로서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미스테리한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있고, 각각의 다른 캐릭터로 존재하는 그때그때 다른 나.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조회수가 안 나와. 왜? 하도 예전에 올려놓은 거라 다들 그까지 찾아가서 안 보시고, 그 영상이 뭐 어떤 영상일 거란 기대를 별로 안 하니까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거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다른 나들을 만나보자라는 영상인데, 오늘 얘기하고 약간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주제의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또 한번 보시고, 오늘은 새로운 나를 창조해내는 분신술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복제, 생명의 근원의 그 어떤 속성이 자기 복제에 있는데, 자기를 복제하는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게 홍길동이나 무슨 손오공이나 이런 만화 속에나 그런 판타지에나 나오는 인물들이나 가능한 거지, 내가 어떻게 분신술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복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백종원, 100명의 종원이가 각각의 다른 캐릭터로 다 CF에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나일 뿐만 아니라 10의 28승계의 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나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구나. 수없이 많은 존재의 나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알고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나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는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나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내가 복제해서 내 분신을 내보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차 한 잔 더 하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 잔 더 하시죠. 나라는 분신을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닥치거나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서기 참 두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숨고 싶어요. 뒤로 빠지고 싶어요. 그럴 때 언제 문득 나라는 캐릭터가 완전 다른 캐릭터가 탁 한번 느껴질 때 완전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불현듯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자리에 나서는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엄마로서 자식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객체가 연약한 여자이거나 또는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의 그때 바라보던 나하고는 완전 다른 내가 슈퍼맨 같은 그런 아주 그 히어로가 탄생하면서 그 위기에 처한 내 자식을 거침없이 뛰어서 바로 구해내버리죠. 초능력을 발휘한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건 엄마라는 이름의 초능력을 가진 자체가, 내 분신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침없는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나의 분신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어요, 엄연히. 그래서 그것이 옥시토신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롭거나 내가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할 때 엄마인 나를 호출해내면 엄마인 내가 그 상황에 나서 다 해결해버려.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힘들었어 하고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이제부터 옥시토신 팍팍 나오게 해줄게 하고 모성애가 팍 그렇게 발동되면서 엄마인 내가 딱 등장하면서 다 덤벼 그러면서 그냥, 영화 마더 있잖아요, 김혜자. 우리 애가 안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인 내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엄마인 캐릭터가 딱 초인적인 엄마의 캐릭터가 하나 있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것은 남자라도 있어요.
부성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남자에게도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게도 엄마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속성을 끄집어내서 그래 하고 내 새끼하고 딱 끌어안아 주면요, 그때는 내가 정말로 든든하면서 누구 앞에서 나설 때 내가 나서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선다. 형님 있다 이거지. 가자! 그러고 그냥 우리 형님들 나가신다 이러면 막 그냥 은매기사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죠.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느껴져요. 우리 자식이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강한 세력 앞에서도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덤빌 수 있는 초인적인 용기와 힘이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을 그렇게 해결해 버리죠.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초인적인 나들을 캐릭터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인적인 히어로라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초인적인 특성을 가진 나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놔야 돼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는 애를 내보내면 돼요. 꽁 잡는데 매라고 그 상황에 딱 맞는 나를 그때그때마다 등판 인물, 그렇게 해서 구원투수처럼 내보내주면 돼요. 지금의 나라고 하는 내가 붙였어, 좀 힘에. 그래서 얘가 한번 가서 깨지고 와서 정우처럼 한 대 맞습니다, 형님. 맞았다는데 어디 맞았네. 한 대 맞습니다, 형님. 그 약한 정우가 한 대 맞았다고 하는 그 형님을 내가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형님인 내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구야? 끄지라 딱 할 수 있는 형님을 바로 불러내면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형님이 딱 나와서 걔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또 다른 내가 등장할 수 있는 분신술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쌍둥이와 같은 또 다른 내가 딱 그 자리에 해필 같이 있어갖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걔는 쌈도 잘하고 걔는 힘도 세고 말빨도 세고 걔는 막 성격도 막 듬직하고 막 그래. 한 상남자 해. 그런 내가 딱 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없다고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누구에게든 남성성, 여성성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캐릭터들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그 상황에 내보내면 돼요.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금메달리스트 우리 CF에도 많이 받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할 수 있다를 계속 되뇌이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내잖아요.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를 되뇌이면서 자기 스스로 초인적인 힘을 다시 한 번 더 내세울 때 그 할 수 있다가 세뇌가 아니라 다른 나를 딱 내세우고 완전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새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냐, 너 지쳤지? 이리 와, 잠시 들어와 하고 홈으로 불러들이고 벤치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걔를. 야, 지금은 네 말고 얘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분신술의 다른 나를 그 상황에 딱 맞는 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호흡 한번 딱 가다놓고 나가면 진짜 내라는 다른 내가 딱 그 일을 영락없이 해결하고 와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리라든지 어려운 대상 앞에서 내가 뭔가를 딱 얘기해야 될 때 할 수 있어 할 때의 나라는 캐릭터를 내가 딱 생각할 때 나라는 외모에 완전히 다른 초능력을 가진 에너자이저 같은 나의 모습을 딱 내가 상상을 하면서 내가 딱 변신을 해요. 그리고 눈에 힘 딱 주고 딱 배에 힘 딱 주고 그리고 딱 내가 들어가면요 벌써 기선을 다 제압해버려. 내가 다른 나라는 걸 내가 인지하는 그 순간 나는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데리고 나가면 돼요. 지쳤을 때는 잠시 너 들어와 하고 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다른 애를 구원투수로 내보내는데 걔 그 다른 애가 전혀 딴 누군가가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형님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 내 속에 존재하는 제일 강력한 초슈퍼 히어로 울트라 짱맨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걔를 내보내면 돼. 그 상황에 딱 맞게. 그리고 때론 연약할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연약한 애를 내보내. 그러면서 수시로 내가 캐릭터를 등용을 잘 하는 거죠. 야구 감독처럼. 그때마다 선수 교체를 통해서 구원 투수도 내보내고 구원 타자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내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그 상황에 딱 맞는 캐릭터가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내 피셜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기본 능력이 복제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복제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나의 상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생각할 때마다 다 다른 내가 존재해. 인터넷 하나 볼 때마다 댓글 다는 내가 다 다른 캐릭터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각각 다 다른 내가 있다고요. 그 나를 그때그때마다 다른 나를 그때 걔를 소환해서 보내주면 돼. 그러려면 수많은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해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한번 세보자. 내 캐릭터가 몇 개 있지 하고, 백종원이라고 하는 100명의 종원이의 캐릭터가 다 다른 내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일단 자산 조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필요한 캐릭터가 없다면 지금 미리 만들어 놔야 돼. 맞아. 내가 용기 있는 캐릭터도 하나 필요하지.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캐릭터도 필요해. 때론 내가 굉장히 아주 내가 관리를 잘하는 캐릭터인 나도 필요해. 저는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 관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에요. 관리의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천하의 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성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근데 나한테는 없는 속성 같아. 나는 관리가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인식을 했어요. 아니야, 네가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네한테 관리자의 봉기리를 하나 만들면 돼. 별도의 봉기리 중에서 관리 잘하는 봉기리가 있어. 그리고 이제 걔한테 맡겨. 평소에 봉기리들은 다 관리하는 걸 싫어해. 근데 관리자라는 봉기리는 하나밖에 없어. 걔가 나오면 영락없이 관리를 잘해.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맡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리를 잘 못하는 봉기리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막 정리가 안 돼. 근데 정리 잘하는 봉기리가 하나 있어. 걔한테 시키면 돼. 그때는 정리 잘하는 봉기리 부르면 되는 거야. 걔가 정리를 잘해. 근데 알고 보면 영락없이 잘해요.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수많은 나들이 캐릭터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를 적시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나는 엄청나게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 치트키를 가진 게임을 할 수 있다. 왜? 나는 내가 소환할 수 있는 소환수가 너무나도 많다 이거야. 판타지 소설에 보면 내 소환수 무한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내가 소환할 수 있는 판타지 소설 같은 내 소환수 정도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28승 그러면 뭐 이해가 안 가시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 1조, 10조, 100조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게 셀 수 없을 정도의 단위까지 올라가야 10의 28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수없이 많은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를 내가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런 캐릭터를 가진 나를 내가 소환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소환된 나의 분신들, 또 다른 나의 복제된 나의 캐릭터를 그 상황에 영락없이 딱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걔를 그때 상황에 내보내면 영락없이 일처리를 하고 와요.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나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잘 활용하자.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알거든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다양한 캐릭터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들이 목록에 있어요. 그 목록에 있는 나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이 이만큼 많구나라는 걸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용도별로 별로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건 중첩된 용도고 요거는 없는 캐릭터가 하나 있네 하고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하는 순간 자기 복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이 능력치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죠. 걔에게 없던 능력치가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얘를 만들어냈어 하고 새로 만들어낸 나의 캐릭터에게는 거기에 딱 맞는 최적화된 나의 능력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대1 그 싸움에서 1대1 게임에서 내 그 캐릭터를 내보내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꿀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숨 돌리고 한 번 더 깊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캐릭터를 하나씩만 내보내서 1대1로 우리가 멀티플레이가 아닌 그런 한 게임에 내가 한 캐릭터로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죠. 나라는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고 가자 할 때는 여러 명의 형님들과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확 몰려가서 기선을 제압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나들이 딱 같이 협력해서
한 판 깨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종원이 한꺼번에 붙는 거야. 그렇게 붙으러 갈 때의 나라는 다중인격체로서 다중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파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들을.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죠. 그죠?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어떻게 거냐면 야 이거 되겠어? 막 그거는 그런데 한 명은 막 묻고 한 명은 답하고 또 다른 누군가 또 막 질문하고 이러면서 내 속에 다른 나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내 속에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그죠? 그런 경우 맞죠? 그게 수많은 원자들이 나에게 말을 시키고 있는 수많은 나들이 나에게 실제로 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얘 내보냈는데 좀 불리해. 얘 혼자 해결을 다 못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다른 내가 야 내가 좀 이거 도와주니까 내가 보니까 저거 좀 비었다. 쟤한테 이런 얘기하고 힌트를 주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또 다른 나들을 계속 동원해서 또 다른 나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걸 들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들려요. 실제로 얘기한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나들이 있어요. 그 나들과 함께 그걸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멀티플레이를 하되 내가 수많은 나들을 데리고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협력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활 잘 쏘는 놈, 두드려 패기 잘하는 놈, 몸빵하는 놈, 그 각각의 애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나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나들로 계속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개를 가지고 동시에 내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의 나로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분신체가 한꺼번에 등장해서 걔를 또는 그 상황을 한꺼번에 공략해 나가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는 보면 명령하고 있는 나가 있어요. 딜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애가 딱 잡고 계속 야 뭐 해 하고 공격을 중간에서 딱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줘가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나들이 보여요. 그런 나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영안이 뜨이면 실제로 실체처럼 걔들이 뚝뚝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내 속에서 말을 시키고 있는 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나들에게 계속 물어보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야 무슨 캐릭터 얘기 좀 해봐. 야 1종원이 2종원이 하고 내 이름 앞에 붙여요. 저는 하본길인데 1본길이 2본길이 3본길이 4본길이 하고 그 본길이들을 쫙 불러서 그 캐릭터별로 맞는 애한테 물어보면 걔가 착착착착 대답해줘요. 걔들이 막 긁어와서 막 자료도 가져오고 막 이거 있는데 하면서 막 갖고 와. 그래서 딥러닝을 걔들이 알아서 우주 저 끝까지 날아가서 막 정보를 수집해 와서 나한테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분신체 혼자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수백억 또는 수천억, 수조개 또는 백조개 또는 10의 28승계의 나들이 수없이 많은 이 온갖 곳에 흩어져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 다 긁어와서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 다 긁어오고 내가 필요한 그때의 상황에 딱 맞는 모든 것들 다 긁어와서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는 나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든든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제 잘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너를 따라다녀. 그래서 천사가 너를 지켜줘. 근데 천사가 어디에 있냐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리고 내 속에도 있고 해서 7 천사가 사방팔방 딱 나를 에워싼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무서워하지 마. 천사들 7 천사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이 그렇게 든든했거든요. 7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 앞뒤 좌우 위아래 내 속까지 전체를 물 한 방울 그 바늘 구멍 하나 셀 틈 없이 촘촘하게 나를 다 지켜주고 있는 천사가 나를 에워싸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을 내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든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깨는 소리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명씩 떠나간대. 참 어이없게. 그리고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떠나갔으면 벌써 다 떠나가고 없다라는
근데 한 명은 있대, 항상 내 속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죄를 지어서 천사가 떠나가고 아니고 실제로 10의 28승계의 내가 온 우주에 퍼져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사방팔방 에워싸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긁고 오는 나들이 있는 거죠. 심부름 잘하는 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들을 소환만 하면 돼.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못 써먹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쓰는 놈이 임자야.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평생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 너무 불쌍해. 지가 가진 걸 왜 못 누리냐 이거야. 가진 것들이 있는데도 못 누린다 이거. 그런데 쓰는 놈이 임자라고, 그걸 잘 누리는 놈이 최고로 복 있는 놈이야. 알고 보면 관리인이 제일 복 있어. 부자 옆에 붙어 있는 관리인이 제일 많이 누려. 그런 것처럼 누리는 놈이 주인이에요. 소유권이 등기상으로 누가 등기가 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쓰는 놈이 임자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내가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내가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못 쓰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몇 개 없더라도 내 캐릭터를 잘 쓰는 사람은 한 가지 캐릭터만 갖고도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개를 가지고 적시적소에 지쳤을 때 다른 걸로 교체하고 이런 걸로 내 에너지 교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요령을 몰라서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치명상을 입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내 심적으로나 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충격 받았을 때 온몸이 다 망가지거나 내 생활이 다 처지거나 하는 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한없이 나를 자괴하면서 내가 움츠려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인데요, 그때는 지쳐있는 나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벤치로 불러들이고, 야 너가 좀 보니까 지금 많이 지쳤네, 그리고 너 지금 좀 많이 상했어, 너는 지금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너는 지금 들어와서 쉬고, 생생하게 지금 아주 그냥 아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 넘치는 에너자이저 지금 봉길이가 하나 더 있어. 얘가 지금 잠시 그 자리랑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들어와서 쉬고 얘 내 보낼게 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완전히 쌩쌩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걔가 나가서 네가 이거 대신하고 와 하고 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애가 100만 에너자이저처럼 100만 개의 봉길이가 쫙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나갔는데 죽었어. 또 갔는데 얘가 세다고 해서 내보는데 한 방 얻어가고, 형님 이거 한 대 맞았네. 또 나가. 계속 내보내. 그래서 100만 개의 나를 계속 내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걔를 무찌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 지쳐있는 나들은 언제든지 들려보내고, 심지어 내가 나가서 참패하고 죽었다 쳐요. 거기서 정말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내 상황을, 거기서는 그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그 상황이 쫑나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엎질러진 물처럼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겼다 쳐요. 죽었어. 그때 나간 봉길이가 죽은 거야. 아씨, 그 봉길이 죽어버렸네. 그리고 딴 봉길이 보내서 이제 딴 거 하자 하고 딴 봉길이가 또 나오면 돼요. 부활하는 거지.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봉길이들이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일들로. 그리고 얘는 이제 흘러갔어. 죽었어. 얘. 그래, 씨발 죽었다. 우리 게임 한번 했을 때 죽었다 하고 그냥 끝난 거야. 얘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미련을 버리지 마. 죽은 봉길이야. 얘는 한 번 나가서 처참하게 죽었어. 근데 이런 봉길이가 몇 개 있다? 10에 28승의 봉길이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봉길이들이 수두룩수두룩한 거야. 그래서 딴 일이 생겼을 때 딴 봉길이, 이 봉길이가 아니야. 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자는 불인해서 만물을 추구처럼 여긴다고. 만물을 추구처럼 여길 때 인자함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아끼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나를 아주 그냥 그 지푸라기 개처럼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폐기물이 돼. 이거는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추구 같은 존재로 하나의 봉길이가 그냥 죽은 거야. 자기가 야 그래 빨리 가. 그리고 다른 봉길이 야 빨리 나와 하고 다른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딴 봉길이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얘는 이미 가구 없는 봉길이야. 흘러간 강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 거고 얘에 대해서 아까워할 필요도 없어. 왜? 얘들은 추구처럼 여겨도 되는 거야. 내 세포 떨어져 나가 죽는다고 우리가 한 번도 아쉬워한 적이 없듯이 어제의 봉길이, 그 상황의 봉길이, 그런 모든 애들이 다 죽어나가거나 얻어맞고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른 봉길이 내보내서 해결을 하고 왔을 때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느새 다시 회복되거나 얘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아쉬울 게 없이 새로 대체된 다른 봉길이들이 내 삶을 영위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친다라고 할 때의 그 또 최악의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의 나, 그런 것들은 미련 없이 지나간 과거를 우아하게 화해하면서 다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지나간 봉길이들을 다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가고 지금의 나는 어제 이사 온 새로 나온 봉길이거든. 전혀 새로운 봉길이야. 얘는 분신인데 얘하고는 다른 봉길이야. 그래서 얘는 몰라 어제의 상황을. 얘는 새로 살 뿐이야. 새로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봉길일 뿐인 거예요. 그런 애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른 애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나간 애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런 적 있었어 정도로 우리가 기억 창고에 저장되면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뿐인 거죠. 재밌게 놀았다. 얘는 충분히 용도를 다 했다. 그래서 얘는 추구처럼 폐기 처분해도 아무 미련이 없다고 그냥 버려주는 거죠. 그냥 버려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성격상 못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집에 쓰레기가 넘쳐나도 못 버려. 이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못 버리면 썩어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왜 유지되냐면 썩어 나가서 이미 죽어버린 그런 봉길이들이 내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또는 얘기할 때마다 공기로 나가기도 하고 땀으로 나가기도 하고 배설물로 나가기도 하고 온갖 상태로 우리 몸속에 죽어있는 나들이 계속 버려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련도 없이 버리죠 우리가. 그리고 그 버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유 용어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잖아요. 버릴 때 생기는 상쾌함인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추구처럼 여길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간 나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야 새로운 내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의 자세와 나를 대할 때의 자세들이 항상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버릴 때는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 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전혀 아까워하거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미련 없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버리는 것을 즐겨 할 줄 알아야 된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 그리고 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쾌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나간 과거와 우아하게 화해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건강한 내가 유지되는 거다. 라는 말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친구들 많이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명이 진동으로서 우리가 울려 퍼지고 그 진동이 공명이 돼서 또 다른 100마리 원숭이째 효과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멋진 친구들이 많이 만나질 수 있도록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